이제 2016년에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의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된 그 투자사 한 곳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더 거대하게 키워보자 라는 제안을 해서 실제로 2016년에 회사는 에코프로에서 그 2차 전지하는 사업을 떼내서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떼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시작과 에코프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쫙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한 가지 조금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회사가 워낙 드라마티컬하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고 되게 고난과 과정 위기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잘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조금 그 이제 창업주분께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있는 기사를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준비해온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 결론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굴지에 글로벌리한 기업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재밌는 히스토리랑 굉장히 중요한 고비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준비한 거는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대해서 히스토리와 그리고 펀딩의 중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 과감 없이 이런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코프로 그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전지에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독보적인 이제 생산 기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글로벌리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많은 그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이제 작년, 올해 특히 이제 화두의 중심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에코프로의 이제 창업주인 이동철 회장님이 원래는 회계사 출신이세요. 그 처음에 이제 상고를 다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셔서 회계사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회계사가 되셨고 회계사로서 이제 15년간 재직을 했는데 6년은 처음에 회계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자기 펌을 만들어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는 1992년이랑 93년에는 소득세 랭킹에서도 자기가 상당한 위치에 오르고 건물도 살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돈을 잘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순항하던 와중에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보증을 엉겹결에 이제 서게 되면서 그 사업에 자기도 이제 발을 들이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모피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97년도에 다 아시는 그 IMF 위기 때 이제 회사도 당연히 이제 자금이 받아야 될 때에서 못 받고 이제 대금 물어줘야 될 때는 이제 물어줄 돈은 이제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부도가 됐어요. 그래서 집도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빚만 거의 50억 가까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좌절을 하게 됐고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자가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좀 자기 세월을 자책도 하고 이제 나는 어떡하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성찰을 좀 했었는데 그때 세 가지 자기가 사업을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모피 사업을 망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본인이 모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구나. 이게 나의 패착이었다. 라고 하나를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진입장벽, 경제적 혜자가 어떤 거일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이 사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는 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장 살리지 못했다. 이 사업이 내가 그렇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비전에 꽂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동참해 주실 주주분들을 모으고 투자를 모아서 이제 다 같이 좀 자본을 모아서 좀 진행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서 그 리스크를 다 지고 더 많은 자본을 모아서 할 수 있던 사업을 하지 못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제 주식회사로 진행을 하고 좀 투자자를 모으고 초반에부터 이제 비전을 좀 세워서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지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뉴스에서 이제 교토의정서라는 게 이제 체결이 돼서 앞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 간의 이제 의제로 발돋움했고 그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이제
공감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보고 이제 좀 어떤 사업 기회를 착안을 했대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저감 기술에 이제 본인이 뛰어들게 되면 이거는 지금 화두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준비를 잘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뛰어든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좀 경쟁자도 덜한 상태에서 진입장벽을 좀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풀어가야 될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주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이제 자본 유치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998년에 이제 온실가스 저감 회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에코프로라고 지었대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큰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왜 에코라고 지었을까라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처음에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이제 에코프로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펀딩 이야기 때 더 자세히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산업은행에 찾아갔대요. 산업은행에 이제 어떤 지점에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기술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연구원 한 명을 섭외를 했다. 그래서 요 둘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좀 준비를 많이 했으니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타진을 했을 때, 그 지점장님 만나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점장님이 지금 대출은 담보 없이는 지금 안 될 것 같은 이제 상황과 지금 회사 단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금을, 자본금을 이제 10억 이상 유치를 해오면 자기가 그걸 매칭해서 투자를 정결로 이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없는 환경에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기 지인들을 갑자기 비싼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JW 메리어트 호텔로 일단 한 50명가량을 이제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씨구나, 왜 갑자기 이렇게 호텔밥을 사준다고 하지? 하면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노림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탄소 배출 저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필터나 그런 기술을 이제 더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굉장히 흥행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많이 주주로 좀 초반부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다들 이제 모이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쓰는데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의논하면 100% 이제 다 못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니 여기에서 몇 천만이 됐든지 좀 확정을 해달라라고 했고, 어떤 그 재주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거에 응해줬고, 그래서 약 13억 가량을 이렇게 투자금으로 모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산업은행에서 매칭한 이제 10억, 약 23억 바탕으로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계속 연구 개발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딥테크 기술 기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성장하기까지가 너무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기까지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없는데 계속 실험하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계속 트라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본인들이 이제 개발하고 싶은 기술의 그런 수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이제 반복해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술을 이제 될 때까지 계속 시간과 자신과 리소스를 부으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그 창업자분이 말하기로는 계속 돈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하는 회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거 회사가 이제 잘 이끌어 나갈게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으면 좀 이제 사람도 뽑히고 보다 더 실험을 거듭해서 이제 기술이 잘 개발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계속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 돈 이제 떨어지면 그거 다시 구해오고 다시 빌리고 뭐 찾아다니면서 다시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번아웃도 오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치기도 했는데, 또 그 과정에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로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제 개발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이제 자금을, 어떤 프로젝트를 난 이런 기술 개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 기술적인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라고 어필을 하면서 이제 지원금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과제를 개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흔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제에 이제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과제를 2차 전지의 그런 전구체와 양극재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그런 과제 개발을 제일모직 주도하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과제에 이제 뭐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받고 또 개발을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2004년부터 2차전지 개발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서도 대기업이 리소스를 투입해서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제도 하지만 이게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업을 좀 이제 축소를 하거나 이제 과감히 정리하는 일도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제일모직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와중에 에코프로에서 그럼 그 사업부 내가 인수해가지고 내가 양극재 개발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체를 인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개발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는 와중에 또 계속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돈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2007년에는 한번 상장을 트라이 해볼까?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상장 시장에 이제 타진을 했고 2007년에 덜컥 상장이 됐대요. 근데 이제 당시 재밌는 거는 창업자는 나도 상장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잘 됐다. 다행히 좀 회사가 이제 공개가 되고 자금 조달이 조금 더 비상장일 때보다 상장 시장일 때 훨씬 좀 수월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자금도 당연히 유입이 되고 이제 상장이 수월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돌이켜서 보면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발 이제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나면서 사실 이게 조금만 늦었어도 상장 절대 안 됐을 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밍이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전구체 사업에 4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던 그 양산을 이제 해내고 있는데 그 가격이 점점 전구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비용보다도 그 판가가 더 떨어져서 계속 사업의 존폐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됐대요. 회사에 약간 존폐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PFC 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요거를 환경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300억의 이제 투자금을 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투입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 유동성 위기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지리한 그런 기술 개발을 이어가다가 2013년에 소니의 처음으로 양극재 공급이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에코프로에 이제 양극재를 이제 국내 유수 기업들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동사의 2차 전지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이제 조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는데 이제 2016년에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의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된 그 투자사 한 곳에서 이거 본격적으로 앞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이제 이미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계속 받아서 지분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는 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은 굉장히 많으니 차라리 이 사업부를 지금 적자이기도 하고 따로 떼어내서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물적 분할한 회사에 이 분할한 회사에 이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더 거대하게 키워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실제로 2016년에 회사는 에코프로에서 그 2차 전지하는 사업을 떼내서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떼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면서 600억 원의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입받고 그걸 본격적으로 생산해내면서 회사는 거듭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 이후에 2016년에는 700억이었던 매출이 다음에 2,890억까지 이제 4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2021년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매출 1조 넘기고 2022년에 바로 1년 뒤에는 매출 5조 넘기면서 정말로 굴지의 양극재 기업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K 배터리의 가장 큰 주축으로 거듭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라는 회사와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스토리로 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찾아가고 자기에 맞는 사업으로 끝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또 외부의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난관을 넘기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네. 어떻게 보면 2007년에 그 상장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으지 못했으면 이거 완전히 시작이 안 됐겠네. 그리고 제일모직이 그 국가 과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2차 전지 양극재 개발하던 그 사업부를 넘기지 않았으면 이게
이게 잘 안 됐겠네. 그리고 물적 분할해서 그 자금 투입하는 거 못 받았으면 사업 잘 안 됐겠네. 운이 좋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그 사업에 매달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운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 그리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그 오게 되고 그걸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은 처절하게 준비를 하면서 처절하게 그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그 과정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기업은 운이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우리도 평소에 더욱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더 처절하게 버텨가면서 나에게 운이 왔을 때 과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과연 그런 운을 잡을 수 있나 곰곰이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인은 어떤 지금 상태에 있고 내가 더 어떻게 그 지금의 상태에서 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운을 잡을 수 있는 회사가 될지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게 됐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가 회사가 성장할 때 그 요소마다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펀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펀딩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 굉장히 인상 깊은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먼저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하는 이제 이벤트가 크게 4개 정도가 있었고, 상장을 제외한 이제 그런 펀딩 이벤트라고 봤을 때는 초반에 이제 지인들한테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자금을 이제 모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그 과정과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PE한테 받았던 그 300억 투자를 받았던 그 이벤트, 그리고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그 2차전지 양극재 개발 그 사업부를 이제 따로 떼내서 분할을 해서 이제 6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그 펀딩 이벤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회사가 설립됐을 때 지인들을 50명가량 이렇게 모아서 나 이런 회사를 할 거고 여러분 여기에 출자를 좀 해주세요,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형태가 소위 말하는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 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소위의 엔젤 투자의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젤 투자도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볼 시사점은 회사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계획과 대표 1명 거의 그런 상태에서 회사만 보고 이제 그 대표만 보고 사실 투자하는 그런 단계가 거의 뭐 엔젤 투자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는 이 히스토리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사실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이 대표와 그 대표가 하는 말만 믿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위험성, 뭐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뭐 90% 이상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거의 사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이제 수익을 내면서 성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까지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그 대표,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접근하는 아이템 그 시장과 그 시장에 이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 아이템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 보고 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대표님이 하는 말을 보고 투자를 하는 좀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2단계에서 투자하는 거를 약간 좀 비아냥되는 표현으로는 그 3Fmo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패밀리, 가족, 그리고 프렌드, 친구, 아니면 풀스, 바보만 투자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거의 믿음에 기반한 투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때 투자를 한 회사가 뭐 예를 들었던 에코프로처럼 이제 만약에 상장까지 하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이랑 견줄 수 없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시작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그 전구체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거의 400억 가까이 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했었던 그 판가보다 이제 시장가가 더 낮아지면서 이제 생산하는 단가보다 판매가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돼서 사업을 그럼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고 축소를 하고 거의 안 하다시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업이 이제 다행히 순항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되짚어 보면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해서 그 반도체 LCD 공정에서 발생하는 PFC 가스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환경 투자 목적으로 이제 3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시사점은 좀 그런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국채 펀드라든지 그런 펀드의 성격에 또 맞는 투자처라는 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게 그 2차 전지를 위한 투자다, 뭐 전구체를 위한 투자다라고 어필을 했으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그 스틱의 투자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그 회사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관심사,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어떻게 보면 그 펀드의 투자 목적과 굉장히 맞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그 투자 펀드와 주목적이 맞다라는 점에서도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회사에게 투자를 받고 싶다,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 투자사에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투자사가 어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벤처 투자는 대부분 국채 펀드 자금에 이제 기반해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펀드라고 할지라도 투자 목적이 또 정해져 있는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어떤 성격의 펀드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구나 라는 걸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저 회사에서 저 투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주목적과 맞는가 라는 부분을 잘 이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당신네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 굉장히 부합한다 라고 어필을 한다면 보다 더 높은 투자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2013년에 첫 2차 전지 그 양극재를 소니에 이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된 다음에 양산을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투자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자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크게 일으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사는 상장된 상태여서 창업자나 경영진들의 이제 지분율도 많이 희석이 됐었던 상태고, 이제 투자될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또 많은 단계가 있는데, 계속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 자금 라운드를 유치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금 투여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사업부 자체를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그 회사에게 이제 다시 투자금을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그 양극재 사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 판단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판단을 이제 할 수 있게 했던 회사가, 투자사가 이제 B&W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W라고 하면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BMW 자동차 그쪽에서 나온 회사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B&W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는 삼성전자 출신의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연구소장 출신인 분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그런 필요한 기술들, 딥테크 투자를 이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6년에 B&W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SK증권 PE, 그리고 기업은행 PE 이렇게 세 군데 기관이 그 회사의 지분 30%를 600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600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적 분할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건 B&W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VC보다 약간 좀 PE적인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 좀 진행된 역할이기도 한데요. PE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보다 더 액티브하게 경영진을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 판단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회사의 밸류업을 좀 돕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로스 캐피탈 외에도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회사의 주요 경영 지분까지 이제 인수한 상태에서 경영진 자체도 그 PE가 가진 풀에서 이제 파견을 해서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고 밸류를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PMI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PE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B&W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 기반한 회사에 보다 더 특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W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좀 좋은 회사들을 잘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밸류업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에코프로 BM 투자 이후에는 2차 전지 사업과 2차 전지 기술에 집중을 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니켈 코발트나
리튬이나 리튬 이 원재료들의 가격이 굉장히 치솟으면서 기존의 이제 폐배터리를 있는 원재료들을 처리를 해서 재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급부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 그 성일 하이텍도 상장을 해서 1조 이상의 시총을 거두면서 크게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이오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이 된 회사이고, 나노튜브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에 이제 첨가제로 활용이 되는 또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기술과 그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어떤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상장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잘 끌어올려서 상장을 보낸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거 보면서 아니 그래서 그 뭐 VC나 PE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와닿냐, 이게 상장을 또 안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에 주목했던 회사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비상장 상태에서 가지고 있고 이게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구나를 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술 기반 투자를 잘 하는 회사들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이제 좋게 보는 고 어떤 시장을 좋게 보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됐을 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여러 그 이벤트들이 있고, 특히나 펀딩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를 뭐 볼 수 있었고, 그 각 이벤트들마다 또 시사점들이, 각 펀딩마다 시사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회사 하나가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로 남기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 스테이지를 거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각각의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투자 형태를 가져가고 어떤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밸류업 되는 방법인가를 늘 고민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나 어떤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할 때 내가 눈여겨보는 투자사들, 그리고 눈여겨보는 VC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 라는 게 비록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뭐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뭐 더 VC나 혁신의 숲 같은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보다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이제 좀 정보들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이런 VC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또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석철의 유니콘이었습니다.